참고로 이 에이전트 지문은 그 스특 7개 지문 중에서 제가 무조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지문이에요. 에이전트 지문. 일단 여러분도 사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너는 선생님이 정답률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뭔 지문 낼까요? 채권 내겠죠? 내겠지 당연히. 그리고 에이전트 내겠죠? 또 뭐 낼까? 약물 내겠죠? 약물 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낼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물리주의 내겠죠? 물리주의 당연히 내죠. 그리고 저는 물리주의는 100%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어렵게 나올 겁니다. 물리주의. 아, 걱정 마세요. 지금 사실 제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요. 내가 물리주의? 물질주의였나요? 그거? 물질주의? 물리주의? 플루리드랑 헷갈려가지고. 자, 그 물리주의 질문 제대로 해결 안 된 사람들 많죠. 그쵸? 인정. 일단은 수능 특강 이의제기 문항에 대한 답변이 달렸고요. 달렸고, 수능 특강의 입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 없음. 문제 없음.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분석해 보려고 요즘 논문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토대로 제가 지금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주의 이론을 갖다가 제가 좀 뒤로 뺐어요. 일부러. 왜냐면 뒤로 빼야 너네 기억에 잘 남을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최대한 정제된 상태로 이제 수업하려고 그 지문에 대해서 만판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지문과 관련돼서 제가 기출문항을 한 6개, 7개 정도 찾았거든요. 네, 그것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풀린다고, 지금 안 풀린다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풀릴 거예요. 네, 괜찮죠? 네. 자, 에이전트도 가보죠. 에이전트도 이거 잘 이해 안 갔던 사람들 많죠. 근데 오늘 수업 듣고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이 에이전트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일단은 에이전트 심화학 스프린트 꺼내시고요. 그 다음에 제 필기노트 이 2개 꺼내시면 돼요. 자, 근데요 여러분, 어차피 너네 다 읽었잖아, 그지? 읽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제 필기노트 볼 겁니다. 괜찮죠? 자, 에이전트의 정의에 대해서 일단 맨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이 지문은. 자, 에이전트의 정의는 컴퓨터 분야 안에서 사람 대신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자동적인 시스템이에요. 근데 너네가 알아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데, 잠시만요. 에이전트. 영어 잘하는 친구. 영어 잘하죠? 뭔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행위자. 그리고요, 또 있는데 뜻. 뭔 뜻이야? 영어 공부 좀 해, 임마. 자, 뭔 뜻이야? 뭔 뜻이에요? 뭔 뜻? 그래요. 모를 수 있죠. 네, 아직 수능 안 봤으니까. 네, 그렇죠.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대리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좀 필수 단어예요, 여러분. 수능 기출 필수 단어인데 이걸 아셔야죠, 그죠?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하죠. 네, 그쵸? 자, 에이전트는 행위자, 대리인, 대리점 이런 뜻인데, 사실 요 에이전트라는 말을 쓴 건 요 뜻 때문에 그래요. 대리인이라는 뜻 때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자동 시스템을 만든다. 그래서
대신할 수 있다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라는 말을 씁니다. 괜찮죠? 근데 에이전트의 동작 수행 활동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에이전트는 감지기가 있어요. 그리고 작동기가 있죠. 말 그대로예요. 감지하는 애, 작동하는 애. 그쵸? 그래서 그 감지기에 대응되는 애는 인간의 오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작동기는 그냥 우리 팔다리 있죠?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네. 그래서 감지기로 환경,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지각하고 이를 통해서 작동기로 환경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수행한다 라는 게 에이전트의 작동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근데 최근에 에이전트는 원래는 인간만 가능했던 사고가 있었어요. 지능적인 사고예요. 근데 애초에 지능적이라는 게 인간한테 쓰는 말이었고 근데 최근에 에이전트는 이 지능적인 사고마저 대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행하냐? 에이전트가 인공지능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지능형 에이전트라는 그 새로운 애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 자, 근데 이 지능형 에이전트는 합리적 에이전트의 접근 방식을 따릅니다. 얘들아, 합리적이 뭘까? 합리적이 뭐예요? 또 질문. 합리적 뭐야? 최선이요, 최선. 최선. 그럼요. 아는 게 없네요. 네. 자, 합리적이라는 건요. 자,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행동이 뭘까? 를 고민하는 거예요. 최선이야, 최선. 말 잘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행동이 뭘까를 고민해서 가장 좋은 행동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얘가요? 네. 근데 자,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에이전트는 성과 측도에 근거해서 결정을 해요. 성과 측도. 근데 뭐냐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과 측도. 이해가죠? 근데 이 성과 측도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각렬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각하는 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각하는 나열. 그러니까 감지기로 지각한 모든 정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니? 지각렬, 감지기로 지각한 모든 정보라고. 지각된 나열들. 오케이? 그리고 에이전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에이전트 내장 지식이라고 하는데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과 기준에 부합하는 동작을 선택합니다. 이해가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냐면 그래 동작 선택하는구나. 합리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 그럼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에는 뭐가 있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첫 번째 단순 반사 에이전트가 있어요. 단순 반사. 여기 생명 선택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생명 선택자. 저 선생님 생명해봤어요. 문과밖에 없군요. 네. 저 단순 반사라는 게 얘들아, 너네 중학교 시간에 그런 거 해본 적 있나요? 약간 그 의자 같은데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망치 같은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무릎팍 딱 치면 툭 이렇게 되는 거 해본 적 있나요? 없나요? 약간 세대가 지날수록 뭘 덜 하네요. 좀. 자, 단순 반사라는 건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조건이 싹 들어와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반사를 바로 한다고. 얘가 단순하게 조건이 들어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망치로 내 무릎팍에 내려쳐요. 그럼 당연히 펴지겠죠. 그러니까 조건에 대해서 반응한다. 조건에 대해서 반응한다. 이게 단순 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반사는 지각면, 그러니까 감지기로 지각한 모든 정보들이 있겠지. 그 중에서도 현재의 지각만 고려해요. 현재의 지각만 고려한다고. 이게 포인트야. 현재 지각 말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 이해가지? 얘들아, 근데 현재 지각만 고려하면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네 아파트 가면은 전등 있죠, 전등. 근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갔어요. 근데 툭 켜졌어. 근데 다시 꺼져.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내가 계속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보를 얘가 알아야 계속 켜져 있는 거라고. 그치? 이건 미래를 예측해야 가능한 거라고요. 그쵸? 근데 단순 반사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못했어요. 이해가 아니?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게 제가 순서 바꿨었는데, 자, 모형 기반이 그 다음이에요. 모형 기반 에이전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핵심이 모형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형이 뭐냐? 아, 모형은 지각과 그러니까 지식과 관련된 모형을 말해요. 지식과 관련된 모형. 그래서 그러니까 모형은 이런 거예요. 피라미드로 뭐 이렇게 막 모형을 표현해요. 그리고 뭐 A 모형이 있고요, B라는 모형이 있고요, C라는 모형이 있고요, D라는 모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모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나요? 근데 모형 기반 에이전트에 필요한 지식이 있거든요. 필요한 지식이 있다. 모형 기반 에이전트에는. 근데 그 핵심 지식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이 모형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지기 모형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요 전이 모형에서도 또 두 개로 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걷다 써놓긴 했는데 에이전트가 어떤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차를 운전해요. 근데 차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틉니다. 이따 예시에서 나오죠. 오른쪽으로 틀면 우회전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면 내가 에이전트가 수행한 동작에 대해서 그 동작의 효과, 즉 우회전했다라는 게 드러나죠. 그치? 그럼 동작의 효과와 관련된 지식이 있어요. 동작의 효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동작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환경이 변하는 부분에 대한 지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날씨가 흐려요. 그럼 비가 올 확률이 높죠. 그치? 근데 얘는 에이전트의 수행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그냥 환경이 지 혼자 변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건 얘는 동작의 효과인데 이 뒤에 거는 동작과는 관계가 없다고. 근데 독립적으로 변하는 부분이요. 환경이 독립적으로 체인지. 얘가 요 두 가지 지식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냐면 모형 기반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어. 근데 모형 기반에 두 가지 지식이 있다라는 얘기도 안 해. 그냥 독립적으로 변해. 뭐야? 전이 모형.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고. 이해가지? 그러니까 요 표 있죠? 이거 좀 외워두세요. 이해가니? 모형 기반에는 핵심 지식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전이 모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감지기 모형. 근데 그 전이 모형은 다시 동작의 효과 부분과 동작이 아니고 독립적으로 변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이해가 나요? 네. 그리고 감지기 모형 관련해서는 키워드로 우리 외워두죠. 방법에 대한 지식. 감지기 모형을 대표하는 키워드예요. 방법에 대한 지식. 제가 필기노트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나 눈이 와. 여기에서 쓰인 예시를 들어보면 환경의 상태가 감지기의 지각으로 어떻게 반영되니? 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에이전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비나 눈이 와. 그럼 얘는 시스템적으로 비나 눈이 옴을 느껴요. 지각하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우산을 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건 방법이죠. 그 지각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갖다가 감지기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지식이죠. 그래서 감지기 모형이라고 부른다고. 이해가니? 그래서 얘를 방법에 대한 지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괜찮니?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모형 기반에는 두 가지 필요한 지식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세 번째였어요. 목표 기반 지식인데, 목표 기반 에이전트인데, 자, 얘들은 이름에서도 느껴지죠? 목표 기반이래. 그러면 기존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목표가 생긴 거죠. 얘들아, 우리는요 왜 여기서 공부하나요? 대학 가려고 하잖아요. 그쵸? 아니 뭐 공부가 좋아서요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자, 대학 가고 싶어서 하죠. 우리는 공통된 목표인 대학에 가기 위해서 다양한 루트가 존재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지금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니?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 목표 기반에서는 모형 기반에서 쓰인 지식을 그대로 써. 그대로 쓰는데 여기에 한 개의 정보가 더 들어가요. 목표에 대한 정보는 추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괜찮죠? 목표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그 목표에 따라서 목표 달성 동작을 선택한다고. 이해가니? 자, 그리고 효용 기반 에이전트가 있어요. 근데 얘가 마지막 가장 고도화된 에이전트인데 얘들아, 일단은 얘는요 성과 측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내재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가 판단할 수 있다고. 이해가니? 자, 그래서 환경의 상태를 성과 측도에 따른 성과 측정치로 구체화해요. 그 다음에 비교하고 더 유용한 동작을 선택해요 라고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우리 정확하게 가보죠. 얘가 성과 측도라는 말을 썼거든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근데 사실 좀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효용 기반은요 사실은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냐면 효용 함수라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효용 함수가 뭐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운동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쳐보죠. 뭐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겠죠. 그쵸? 뭐 키, 몸무게, 뭐 등등등등 많겠지. 그지? 근데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 키에 부여하는 점수가 다를 거라고. 예를 들면 모델이라면 막 185면 좋은 점수 주겠죠. 근데 내 키면 좋은 점수 안 주죠. 그쵸? 그것처럼 얘가 어떤 효용함수를 만들고 얘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어요. 1점부터 10점까지. 이해가니? 그래서 키 9점, 뭐 몸무게 1점부터 뭐 9점까지, 뭐 7점.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에서 각각의 점수를 매긴다고요. 이해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를 더해요. 그래서 가장 점수 높은 애로 선택하는 거죠. 그치? 그 과정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효용 기반 에이전트는 성과 측도가 내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상태를요 성과 측정치, 즉 뭐 9나 7이나 이런 점수들로 구체화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들을 비교해서 가장 유용한 동작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근데 목표 기반 에이전트에는 한계가 사실 존재했어요. 뭐냐면 목표 기반 에이전트가 뭐 의사소통 지식이 명시적인 표현으로 뭐 지식을 수정할 수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고 이런 장점들이 있긴 했는데, 자, 한계는 명확하다고요. 얘들아, 목표에 대한 지식만 있어 얘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달성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한테 사고는 이분법적이라고. 목표 중심이기 때문에 이뤘어? 못 이뤘어? 이게 끝. 근데 효용함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아, 목표 이루는 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건데 목표를 이루는 거에서 다양한 조건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너는 목표라는 그 한 가지 조건밖에 만족을 못 하잖아. 예를 들면 키라면 키밖에 못 한다고. 그지? 근데 효용함수는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서 점수를 매기고 얘들을 비교하면서 정확하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높은지 비교할 수 있게 점수로 구체화한다고요.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들을 비교하고 더 나은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고요. 이해가니? 그렇기 때문에 효용함수가 최종적으로 가장 고도화된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니? 네. 자, 다음 가죠.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에이전트 프로그램 구현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새로운 말인 학습하는 기계라는 말을 쓰는데 너는 사실 이거 학습하는 기계 잘 이해 안 갔을 겁니다. 왜 갑자기 기계가 튀어나오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학습하는 기계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기계는 보통 어떻게 만들죠?
기계 어떻게 만드나요? 야, 너 기계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설계를 해야죠. 그치, 설계하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할 거야? 그래야지. 그러니까 뭘 그려 임마? 구조도. 구조도를 왜 그리니? 혹시 좀 뇌가 이상하네요. 자, 자, 일단은 원래 기계를 만들 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축구공을 만들어. 나는 입력을 넣죠. 그럼 걔는 계속 단순하게 축구공을 만들기만 했다고요. 그치? 근데 학습하는 기계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자, 어떤 기계가 있어요. 얘한테 초기 지식,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뭐 필요한 능력?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탑재해요. 그 다음에 그냥 어딘가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기 힘든 곳 있죠. 예를 들면 화산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로 그 기계한테 초기 지식만 입력하고 그냥 보내요. 그럼 걔가 알아서 거기서 살아야겠죠, 지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학습합니다. 주변에서. 그쵸? 그러니까 지 스스로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학습한다고요. 이해가 아니? 그래서 학습하는 기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학습하는 기계를 일단 만들어 놓고 걔를 그냥 던져서 가르치게 한다. 이해가? 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도 이와 유사하게 설계한다고요. 그래서 학습하는 에이전트로 구축이 가능해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학습하는 에이전트로 구축이 가능했을 때 에이전트는 학습으로 미리 알지 못한 환경에 대해서 작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초기 지식으로, 그러니까 초기 지식 탑재했어도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얘가 유능해질 수도 있다고요. 이해가 안 돼? 대표적인 예시가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알파고 맨 처음에 얘들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애들 그냥 그 바둑 그거 가르쳐야겠다 하고서 바둑 기보 같은 거 있죠. 그거 그냥 입력만 시켰다고. 근데 걔가요 학습하는 기계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걔가 점점 애들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더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누구 이겨먹죠? 이 새돌이 이겨먹죠. 그렇죠? 그리고 새돌이 형 이겨먹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인간 중에서. 그렇죠? 그것처럼 학습한다고, 지 혼자서. 이해가 나요? 네. 자, 근데 좀 더 심화적으로 얘기하면 에이전트가 환경을 충분히 경험하면 지식을 갱신하는 행동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환경을 충분히 경험하면 지식을 갱신하는 행동을 선택하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학습 능력을 주입하면서 한 종류의 합리적인 에이전트가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적인 동작을 수행할 가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근데 요 학습하는 에이전트가 구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어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구성을 먼저 말해야죠. 그러니까 구성부터 얘기한 거라고. 첫 번째 학습 요소, 두 번째 비평자, 세 번째 수행 요소, 네 번째 문제 생성기입니다. 근데 거의 그림 그려놨는데 거지 같죠?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그쪽 만들고서 저도 약간 오씨 애들이 이거 보면서 욕 좀 하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욕하지 마세요. 괜찮죠? 네. 자 일단은 우리는 기준을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되냐면 학습 요소. 얘가 학습 요소가 메인이야. 학습 요소가 하는 역할은 요 학습 전반을 책임져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뇌의 중추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수행 요소는 뭐냐면 수행 요소는 우리의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 그래서 외부 동작의 선택을 책임져요. 그리고 수행 요소는 동작을 선택하는 그 에이전트, 그러니까 동작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행 요소는요 하는 역할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동작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동작을 선택한 이후에 그거를 발동기에 전달한다. 다시 수행 요소가 하는 역할 뭐라고? 동작을 선택하고 발동기에 전달한다. 이해가죠? 네. 그리고 요 학습 요소는요 수행 요소를 조질 수 있어요. 왜? 뇌잖아. 뇌.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수정할지 결정을 내린다고. 수행 요소를. 이해가니?
그리고 또 새롭게 튀어나오는 애는 비평자라는 친구죠. 근데 비평자는 어떤 역할하고 똑같냐면 그냥 너네 생각해봐. 만약에 이 세상에 너네 혼자 이렇게 있어. 그럼 너네가 똑바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메타인지가 안 되거든. 그쵸? 니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너네가 고민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약간 주변에서 좀 약간 T 성향이 좀 강하고 좀 뭔가 합리적일 것 같은 친구들 있죠? 약간 대표님 같은 스타일. 그쵸? 네. 좋은 거잖아요. 왜요? 약간 그런 스타일한테 좀 자문을 요구하죠. 그쵸? 그래가지고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행동하죠. 그치? 똑같아. 자, 비평자는요, 하는 역할이 그냥 약간 T적인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는 고정된 성과 기준이 있어요. 고정된 성과 기준.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근거해서 학습 요소, 즉 뇌한테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주는 겁니다. 네가 행동했네? 근데 이 행동은 좀 더 잘못한 것 같아. 그럼 그거 한번 수정해볼까? 라고 하면서 피드백을 학습 요소한테 주면 학습 요소가 내리갈굼으로 누굴 조져요? 수행 요소를 조지는 겁니다. 이해가요? 네. 그런 식으로 동작을 변화해 나간다고. 이해가지? 근데요, 문제 생성기라는 애가 하나 튀어나오거든? 근데 얘는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애냐면 수행 요소한테 영향을 미치는 애예요.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수행 요소는 동작을 선택하죠. 근데 얘가 경험할 수 있는 동작은 한계가 있겠죠. 그치?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 생성기가 하는 역할은 얘가 새롭고 배울 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동작을 제시해줘요. 그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해가니? 그렇게 해가지고 얘 시야를 좀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그 동작들을 갖다가 탐험적인 동작이라고 불러요. 괜찮니? 네. 최종적으로 어쨌든 간에 문제 생성기는 탐험적인 동작을 수행 요소한테 제안한다.가 이 네 가지 구성 요소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 생성기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다소 덜 최적일 수 있는 동작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걔를 수행 요소한테 전달을 하면서 그 수행을 탐험시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동작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행 요소 혼자 있어. 그리고 얘가 리미트가 존재해요.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 요 지가 최선이라는 것에 맞춰서 그걸 유지하겠죠. 최선을. 근데 문제 생성기가 하는 역할은 이 리미트를 박살내는 겁니다. 리미트를 여기로도 가보고 여기로도 가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얘들이 계속 피드백을 거칠 거잖아? 쭉 올라가는 거라고. 이해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학습 에이전트의 학습 방법은 다양해요. 하지만 하나의 목표가 있는 과정이라는 거. 자, 어떤 목표야? 학습을 통해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를 수정해서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하는 게 목표라고요. 다시, 학습을 통해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들을 수정해서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시킨다. 괜찮니? 네. 자, 심화 프린트로 가볼까요? 심화 프린트에 제가 지금 말했던 내용들을 막 줄줄이 막 써놨어요. 그 화살표에. 그러니까 일단 첫 페이지. 에이전트가 있는데 에이전트는 뭐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라고요. 근데 그 안에 지능형 에이전트가 있는데 지능형 에이전트는 인공지능과 결합한 거야. 괜찮죠? 자, 제가 아까 뭐 에이전트 설명하면서 했던 게 첫 번째 그 화살표고요. 자, 두 번째 보죠. 초기의 에이전트들은 단순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작업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는데 온도가 25도 이상이면 에어컨 켜, 자동문 앞에 사람 서 있으면 문 열어. 이런 조건 반응 구조였다고. 이해가지?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자, 그 에이전트가 발전하면서 지능형 사고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학습하고 예측하고 창조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를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그냥 날씨 어때? 비와? 하고 끝나는데 요즘에는 야 우산도 챙겨? 한다는 거죠. 괜찮니? 네.
자, 그리고 지능형 에이전트의 핵심은요, 합리적인 에이전트 접근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장애물이 튀어나왔어. 거기에 오타 하나 있어요. 그럼 차는 출발할까요? 출발할까? 네, 출가 아니에요. 네, 출발할까? 피할까? 속도를 줄일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판단을 도와주는 게 성과 측도예요. 성과 측도. 제가 아까 말했어요. 무엇이 좋은 결과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괜찮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에게 좋은 결과는 뭐니? 사고 없이 사람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거야. 이해가죠? 네. 다음 페이지 가죠. 맨 위에 에이전트 4가지 싹 정리해놨어. 판단 기준이랑 특징 요약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죠? 자,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자, 두 번째 화살표부터 가볼까요? 자, 단순반사 에이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는 정확하게 생물학의 반사신경하고 정확히 똑같아요. 이해가지? 그래서 뜨거운 것만 치면 무의식적으로 손 빼는 것처럼, 그리고 특정 자극에 대해서 미리 정해진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아까 조건 반응 기억나죠? 그쵸? 자, 근데 얘한테 중요한 거는 그 말만 기억하면 됩니다. 현재 순간, 현재 순간. 다시 단순 반사 에이전트는 뭐만 기억하라고? 현재 순간만 기억한다고. 이해가지? 그게 문제라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게 모형 기반 에이전트라고요. 자, 근데 이 에이전트는 지금 보이는 정보만 믿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실제로 어떤 상황일까를 스스로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조금 전에 앞에 차가 있었는데 여전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가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니? 자, 근데 이 모형 기반 에이전트는 2가지 핵심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전이 모형, 그 다음에 아까 감지기 모형이 있었어요. 자, 근데 첫 번째는 전이 모형에서 에이전트의 동작과 무관하게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지식이라고. 동작과 무관하게. 아까 제가 예시 들었죠. 날씨 이래지면 비가 올 거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요. 이건 뭐냐면 행동에 대한 효과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체스판에서 룹을 시켜서 체크메이트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상대방이 킹을 피할 거네?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니? 네. 자, 다음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밑에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죠. 목표, 끝. 목표에 대한 정보가 새롭게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에 대해서 만족 불만족 이분법적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가니? 그리고 제가 아까 효용함수 얘기했죠. 효용 기반 에이전트. 근데 목표 기반에다가 그냥 효용함수라는 도구를 새롭게 가지느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수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90점, 85점, 70점 구체적인 점수를 매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걸 고를 수 있는데 효용 기반 에이전트의 가장 큰 장점은 다목적 최적화가 가능하다고. 이해가지? 다목적 최적화. 이게 뭐냐면 하나의 목표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키, 몸무게 등등등등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니? 그러니까 GPT나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이런 알고리즘을 따라간다고요. 괜찮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나머지는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자, 학습형 에이전트가 있어요. 근데 얘는 거기에 4개 있죠. 기계를 설계한 후에 학습시키는 방식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환경을 이해하고 행동을 조정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기존 지식이 갱신돼요. 그리고 네 번째, 다양한 환경에서도 적절히 작동할 수 있다고요. 괜찮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계를 만들 때 일일이 입력해줬는데 지금은 그냥 던져놓으면 알아서 한다고. 이해가죠? 자, 다음 넘어가서 전통적인 에이전트는 프로그래머가 예상한 환경에서만 제대로 작동했는데 학습하는 에이전트는 새롭게 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고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죠. 그리고 학습하는 에이전트는 처음에 프로그래머로부터 받은 초기 지식을 뛰어넘어서 아까 성능을 훨씬 유능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맨 밑에 자,
학습 요소, 비평자, 수행 요소, 문제 생성기 있으니까 이것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먼저 학습 요소는 에이전트의 두뇌 중추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 역할은 뭐야? 거기 밑줄 박아요. 성능 개선 전략 수립. 성능 개선 전략 수립. 어떻게 하면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 전략을 짜내입니다. 그렇죠? 학습 요소는 비평자로부터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를 결정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판단 기준, 심지어 목표까지도 전부 다 얘가 바꿀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했으니까 이렇게 바꿔야겠다 하면서 에이전트의 모든 지식을 수정하면서 에이전트가 점점 더 잘하도록 만든다고요. 이해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비평자가 있는데 얘는 심판의 역할입니다. 심판. 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좋은 결과인지 나쁜 결과인지를 알려주고 에이전트가 감지기로 얻는 정보만으로는 내가 어떤지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외부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평자가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예시는 넣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수행 요소. 실제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실현하는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담당자. 이해가죠? 지각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바탕으로 난 이렇게 움직일게 하고 실제 행동을 선택하고 발동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단순 반사, 목표 기반, 효용 기반 이런 동작 판단 기능이 전부 다 이 수행 요소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얘들 아까 동작을 선택하는 에이전트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기능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해가지? 자, 즉 에이전트의 뇌와 근육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마지막으로 문제 생성기는 호기심하고 모험심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거에 대한 예시는 써놨으니까 읽어보세요. 근데 마지막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한다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자, 문제 생성기가 탐험적인 행동을 제안하고 수행 요소가 그 행동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비평자가 평가해서 학습 요소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 요소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 수행 요소의 지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점점 학습하면서 얘는 학습형 에이전트는 단순히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반성하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자, 뒤에 5가지 문제 있는데 1분 30초 드릴게요. 한번 풀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면 지문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풀어보죠. 에이전트는 감지기를 통해 외부 환경을 지각하고 작동기를 통해 환경의 동작을 수행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2번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모형 기반의 목표 정보 결합해요. 그냥 맞는 말. 자, 3번 학습하는 에이전트는 다양한 환경을 충분히 경험한 후에도 기존 지식만의 바탕으로 동작을 선택해? 아니죠. 계속 학습한다고 얘는. 이해가죠? 그러니까 X. 자, 비평자는 고정된 성과 기준에 따라 성과 판단해서 학습 요소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맞는 말이죠. 자, 5번 에이전트 학습 방법은 각 구성 요소를 수정함으로써 전체 성과를 형성하는 걸 목표로 한다.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심화 학습이 있어요. 자, 뒤로 넘겨볼까? 여러분, 너는 선생님이 기출 요소들 전부 다 반영하고 다양하게 읽어보라고 하셔서 준비했어요. 좋죠? 네. 자, 심화학습인데 이건 뭐냐면요, 여태까지의 그 모든 에이전트와 관련된 지문들 있죠, 다 박아놨어요. 이해가니? 기출 요소에 쓰였던 모든 개념 다 박아놨는데 내가 너네 이거 구조도에 정리하라고 하면 욕을 하겠죠? 전 알고 있어요. 그니까 읽어보세요. 읽는 게 과제예요. 제가 구조도에 정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네. 여기 일단 첫 번째 AI는 어떻게 배우는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필수예요. 필수예요. 자, 그리고 AI는 왜 실수하는가? 이것도 필수예요. 이것 또한 필수고. 자, 그나마 양보하자면 맨 마지막 정도 튜링 테스트 정도.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잊고 가는 정도로 넘기시면 됩니다. 괜찮죠? 어쨌든 간에 세 지문 전부 다 읽으라고.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은 배경 지식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네, 읽으세요. 자, 그래서 에이전트 지문은 이걸로 끝. 오케이, 문제 풀어보죠.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1번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에이전트가 동작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잠지기랑 아까 기억나죠? 네. 학습하는 에이전트의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지니는 장단점에다가 X 박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 인공지능 분야에서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한 후에 그 기계를 가르치는 방식이 선호되는 이유, 그리고 한계, 기술적 한계 X 박아.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고요. 자, 모형 기반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하고 그 기계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실체화될 수 있어요. 아까 기억나죠? 그 동작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프로그램 역시도 학습하는 기계와 유사하게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하는 에이전트로 실행될 수 있다라고 아까 했었죠? 넘어갔던 거. 자, 그리고 5번 합리적 에이전트는 성과 측도에 근거하며 지각열에만 의존해. 바로 X죠. 지각열 의존이 아니라, 얘들아 필기노트 꺼내봐요. 필기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리적인 에이전트가 뭐라고? 성과 측도에 근거해서 지각열 플러스 에이전트 내장 지식까지 의존해야 된다고.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만에다가 X 박으면 되겠죠. 지각열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 맞는 말이요. 자, 2번 가죠. 인공지능과 결합한 지능형 에이전트는 사람만이 감당해오던 지능적인 사고가 필요한 업무도 하고 있다. 맞는 말. 자, 2번 단순 반사 에이전트가 동작을 선택할 때 현재 지각과 관측이 불가능한 요인 고려. 바로 X지. 왜? 단순 반사 뭐라고? 현재 지각만 고려. 오케이? 자, 2번 나가리. 3번 효용 기반 에이전트는 서로 다른 동작에 비교해서 더 유용한 동작을 선택할 수 있는 성과 측도를 내정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효용 기반 에이전트의 그 대표적인 키워드는 비교, 그 다음에 성과 측도 내장이었어요. 오케이? 자, 4번이요. 학습하는 에이전트는 자신이 접한 환경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다양한 환경에서 지식 갱신하면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어요. 맞는 말. 5번 학습하는 에이전트의 프로그램의 학습 방법들은 학습을 통해 에이전트의 각 구성 요소를 수정해서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하는 걸 목표로 해요. 맞는 말이죠. 자, 3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니 얘들아? 목표 기반 에이전트였어요. 목표하면 뭐 떠올려야 된다고? 첫 번째 목표에 대한 지식, 그치? 그리고 추가로 뭐야? 한계가 존재한다고. 뭔 한계? 이분법적이라고. 만족 불만족으로 밖에 표현 못한다고. 그러면 몇 번? 1번. 오케이?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자,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자율주행을 하는 무인 택시가 시청의 목적지에 딱 작은 예시 표시해. 제가 지문을 너네랑 같이 안 해봤지만 택시 예시에서 목적지가 목표로 쓰였었어요. 괜찮지? 자, 그래서 건물에 지하 주차장에 나와 주행을 시작했는데 건물 바깥에는 비가 오고 있었대요. 그렇구나. 자, 참고로 비가 오고 있었다는 환경의 상태에 해당됩니다. 비가 오고 있었다는 환경의 상태에 대한 작은 예시였어요. 자, 택시 에이전트는 젖은 도로를 감지하고 천천히 속도를 줄였대요. 근데 에이전트가 동작과 무관하게 전방을 보여주는, 동작과 무관하게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어. 동작과 무관하게 전방을 보여주는 택시의 카메라가 비에 젖었다. 이거 뭐야? 전위 지식 중에서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2번이라고. 동작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거. 이해가니? 동작과 무관하게 전방을 보여주는 택시의 카메라가 비에 젖었다라는 말 있죠. 그게 이거에 해당돼요. 이해가니? 그리고요, 택시의 에이전트가 운전대를 시계 방향으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우회전했어요. 이건 뭐야?
동작의 효과, 즉 1번 부분이겠죠. 괜찮니? 자, 그리고요.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져가지고 택시의 카메라에 붉게 빛나는 영향이 생겼어. 감지했지? 그리고 브레이크 걸었어. 이거 뭐예요? 감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 했죠. 방법에 대한 지식, 즉 3번에 해당되는 거죠. 얘가 감지기 모양에 해당되는 지식입니다. 자, 1번 가보죠. 택시가 주행해서 시청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건 목표에 대한 정보야. 그냥 맞는 말. 자, 2번. 택시의 에이전트가 속도를 줄일 만큼 도로가 젖은 것은요 관측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에 해당된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얘들아 정확히 읽어야지. 젖은 도로를 감지하고 속도를 줄인 거라고. 그지? 관측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3번. 택시의 카메라가 비에 젖었음을 택시 에이전트가 아는 것은 에이전트의 동작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환경이 변화한 부분. 이게 뭐야? 2번. 그지? 자, 운전대 시계 방향. 이게 뭐야? 1번. 동작의 효과.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3번. 감지기 모양. 오케이? 네,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죠? 자, 5번 가보죠. A 누구야? 감지기. B 수행요소. C 비평자. D 학습요소. E 문제 생성기였어요. 바로 문제로 가죠. 자, 감지기가 환경에 대해 지각한 것이 수행요소에 입력되면요 수행요소가 동작을 결정해요. 맞는 말이죠. 자, 2번. 감지기가 지각한 에이전트의 동작의 결과가 이번엔 누구한테 전달돼? 비평자한테 전달됐어요. 그래서 비평자가 성과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이 이루어지겠군. 어때요? 맞는 말이죠? 그죠? 3번. 자, 수행 요소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수정할 게 있으면 누가 바꾸니? 학습 요소가 바꾸는 거예요. 학습 요소가 지식을 변경해서 다시 수행 요소한테 제시하겠군. 맞죠? 자, 4번. 비평자가 제공한 피드백에 기초해서 학습 요소는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결정하겠군. 맞는 말이죠. 자, 5번이요. 문제 생성기가 탐험적인 동작들을 갖다가 수행 요소에 제시하면 이를 수행하는 수행 요소는 항상 최상의 동작을 유지해? 아니라고.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최상의 동작을 그 지가 아는 한도 내에서 유지하려고 했겠죠. 근데 새로운 지식이 알면 알수록 리미트가 파괴된다니까? 쭉 뭐 했었죠? 그치? 덜 최적일 수 있는 동작도 경험한다고요. 이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수업하죠.